극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쓰레기면 자식도 쓰레기일 확률이라는 쇼츠가 있어요. 여기에 달린 댓글인데요. 님 잘난 건 알겠는데요. 님이 내뱉는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는 걸 명심하고 발언하시라.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부모가 쓰레기면 자식도 쓰레기일 확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부모가 쓰레기면 자식도 쓰레기일 확률은 어때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죠. 제가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자, 부모가 만든 가정에 아이들은 갇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가정에서 뭘 배워요? 생각을 배워요. 생각하는 힘을 배운다고요. 부모가 사리분별이 없으면 자식도 사리분별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왜? 문제 해결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아버지가 개차반이야. 아버지가 막 폭력을 행사해.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해. 엄마는 그걸 참고만 있어. 그럼 이런 가정을 유지해.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엄마의 참는 걸 배우거나 아빠의 폭력을 배우거나 이렇게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쓰레기면 자식도 쓰레기일 확률은 매우 높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부모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기질까지 받아요. 기질까지 이미 있어. 그러면은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은 누구나 비슷해. 태어날 때는. 근데 무엇을 배우고 익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멀어진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이런 걸 배우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100%라고 말씀 안 드렸죠? 100%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각고의 노력입니다. 그냥 노력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왜 상대방의 부모를 왜 보라고 해요? 부모가 그래도 자식은 다르다면 왜 봐요, 부모를? 아니면 여러분 안 보세요? 결혼할 때 상대방의 부모 안 보나요?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요소를 일부러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부모처럼 안 살아야지 하는 경우도 많죠. 많아요. 자, 이 경우에요. 아무도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삶에서 내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생각하는 힘은요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우리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 어떤 말이나 행동 그런 것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한 40대 50대가 됐을 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한 거는 각고의 노력 각고의 노력. 피나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내가 안 좋은 걸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안 해요. 각고의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요.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대물림은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식이 있는 분들은 너는 나처럼 살아라. 너는 엄마처럼 살아. 그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식한테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그런 말 암만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가 바람을 폈으니까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으니까 얘는 바람 안 피겠지. 천만의 말씀.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성실하게 잘 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얘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그 노력은 행동에서 나오는 거지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나는 그게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렇게 안 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고 깽판 치는 게 난 너무 싫었어. 난 그거 안 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평가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살지 않게 해서 너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봐야 된다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드릴 필요가 전혀 없죠.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자, 내 부모가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뭐예요? 공자가 말하는 학위 시습, 절차 탁마 이런 걸 해야죠. 말로만 앵무새처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공자가 뭐라고 하나요? 공자 약속하잖아요. 부모가 얼룩소여도요 자식이 성차각이라고 해서 뿔이 제대로 나 있고 빛깔이 좋은 소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해야 된다고 노력을. 이걸 안 하고 너네 부모는 그랬지만 너는 안 그럴 거야.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런 말을 해봤자 뭐예요? 사실이 그게 아닌데. 이분이 이제 긁히신 건데 제가 잘나서 이야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 부모를 평가할 줄 아셔야 돼요. 모든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쓰레기 같은 부모도 있죠. 그러면은 자기 각자의 부모님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쁜 부모였어. 그러면은 나는 그런 면이 나한테 발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분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마 이분의 부모님이 본인이 평가하기에 좋지 않은 부모였을 수 있죠. 이 말의 핵심이 그게 아니죠. 그리고 님이 내뱉는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는 걸 명심하고 발언하시라. 자, 우리 부모님이 개차반이야, 쓰레기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를 내가 남이 아니야, 너네 부모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했어 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이 사실이 바뀌어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자, 내가 이혼을 했어. 내 주변에서 아니야,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줘.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이혼은 실패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막 해줘.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혼 안 한 게 돼요? 아니라고요.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사실을 먼저 내가 사실로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해, 막 망각해.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발전을 못 한다고요. 하기 실습이 없잖아요, 전혀. 자, 이런 이야기는 제 채널에서 해드릴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아변입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넣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신분을 잊지 마. 다른 사람들도 잊지 않을 거거든. 그걸 갑옷처럼 입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치는 일은 없어 라고 왕자의 게임에서 티리온 라니스터가 존 스노우한테 해준 말이에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티리온 라니스터는 장애인입니다. 난장이에요, 난쟁이. 그 다음에 존 스노우는 서자예요. 근데 존 스노우가 자기가 서자라는 사실을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맨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울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쟤 서자야 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결핍인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 티리온 라니스터, 난쟁이, 걔가 존 스노우한테 해준 말이에요. 너가 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 북부의 왕이었잖아요, 양아버지가. 그래서 그 왕자들 틈바구니에서 네가 자라도 너는 서자야. 너가 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네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잊지 말고 갑옷처럼 두르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상처받을 일은 없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 부모가 쓰레기야,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알고 있는 사람 그걸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데 에너지 쏟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멋진 소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노력을 하는데 시간을 쓰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이렇게 이런 말에 긁혀서 이 영상의 의미도 모르고 여기에 긁혀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내가 이혼한 거 저는 실패라고 인정하거든요. 그거 내 실패야. 근데 그거조차 나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나의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의 결핍을 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버려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노력은 그 결핍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기 실습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거를 자꾸 없애려고 하면은 좋은 사람은 여러분 옆에 안 옵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람이 당연히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건데, 내 부모가 쓰레기면 나도 쓰레기일 확률은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말에 나 상처받았다고 막 이런 댓글 달고 비수를 꽂혔다고 하고, 아니 그게 왜 비수예요? 사실인데. 그러면 비수에 꽂혀서 죽겠네 그냥. 남이 꽂는 게 비수인지 이게 조언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삶을 이렇게 나약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우쭈쭈 해줄 것 같아요? 아, 그래, 너 뭐 괜찮아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비수에 꽂혔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약한 멘탈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아변의 강의를 들으시고 우아하게 욕하는 법도 들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직 괜찮아요. 해답은 있으니까.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방법은 있어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고만 있을 것이냐,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이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저는 언제쯤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이혼을 했어도 당당하고 멋있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인데, 그거는 나는 나의 결핍을 받아들이고 있고 당신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거를 자꾸 부인해요. 부인하고 그걸 자꾸 기억해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다.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이혼 후의 삶이 더 중요한데, 이혼하고 나서 정말 당당하게 나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내 결핍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댓글이 좀 눈에 띄어서, 비수 아닌데, 이건 되게 영양제를 준 건데 이거를 비수라고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아프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약이 맛이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걸 비수로 또 표현하시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돈 때문에 이혼 못하는 가정 많아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을 벌 궁리를 하셔야죠. 비참한 거죠, 굉장히.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넓게 보면은 나중에 내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원하는 걸 못한다?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냥 난 돈이 없어서 이혼 못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상황을 개선하고 나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능력이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기승전 광고 차라리 공자님 책 원문을 보죠. 아니 보세요. 제발 보세요.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원문을 볼 수 있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저의 시간을 들여서 저의 에너지를 쏟아서 강의를 만든 거죠. 그 강의를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역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남편한테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나도 능력을 가꾸는 게 좋은 거죠. 그러셔야 되고요. 경제적 자립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경제적 자립이 안 되어 있으면요. 사실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종속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위치가 상대방의 호의에 달려있으면 안 된다고요. 나도 언제나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상대방의 배려와 호의에 의존하면 상대방의 배려와 호의가 끝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막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럴 거예요? 그럼 너무 비참하잖아요. 구차하잖아요. 또 멋있게 사는 삶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미. 아변님 범죄 경력이 있어도 제대로 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쓰레기여도 그 자식이 쓰레기지 않을 수 있듯이 내가 범죄를 했어도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과거가 있는 것을 버릴 순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나온다면 그만큼은 인정해 주라고 하거든요. 인정받을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으니까 삶이란 그런 거예요.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 어떤 절차탕마를 하느냐, 학위 시습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뭐 범죄가 있다, 어떤 실패가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